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윤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중간에 연휴가 있어서 휴일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여러 가지 호황제들을 압축적으로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장세가 요즘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 전거래일에 미 증시 약세 흐름을 딛고 간밤에는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급등, 빅테크 기업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CPI보다는 PPI가, 그러니까 소매물가보다는 도매물가가 생각보다 괜찮게 편안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로 성장주 우위의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하루 전날의 급락분을 우리 시장은 어제 반영시키지 않고 굉장히 시세 대비했을 때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장대 양봉 마감에 성공한 코스피였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미리 반영됐다라고 인식이 된 건지 오늘은 시장 방향성 뚜렷하게 찾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약세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0.23% 약세인데요. 그래도 낙폭은 제한되고 있죠. 2,700선 부근에서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변동성이 크네요. 다행히 그 변동성 위쪽으로 열려 있어서 편안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제보다는 0.95%의 강세로 866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을 해보실까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일단 선물 시장에서부터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인데 매도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00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좀 많이 물량을 팔고 있죠. 3,900억 원의 팔자세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압박을 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기관 쪽에서 내뱉고 있는 것인데 기관의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면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금융투자는 단기 대응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대응일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보셔야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배경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팔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193억 원 순매수세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18억 원, 개인이 18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팔고 사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파는 종목들입니다. 순매도 탑10 종목인데 어제는 담더니 오늘 파는 종목 기아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는 반도체 투톱도 담았고 자동차 투톱도 담았는데 그중에서 2등주들은 팔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시세 급등이 있었고 오늘도 괜찮죠. 수주 공시 이후에 시장에 긍정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S 일렉트릭 등의 그 변압기 관련 기업들도 오늘 팔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 HPSP 등의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매도 포지션인데 6위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죠. 반도체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세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전력기기 외국인이 일부 팔고 있지만 시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고가가 변압기, 전선, 구리 이쪽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전선 굉장히 좋습니다. 가온전선 24% 가까운 급등세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11% 추가 급등. 사실은 LS 전선 쪽에 이제 시장의 집중도가 높지만 LS 전선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LS가 그 시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8%의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일 경신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 유입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무려 이 묵직한 종목이 7% 이상 급등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PBR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는 건가요?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체크 받아보도록 하고요. 밸류업 종목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신한지주, 현대차, 이런 종목들, 삼성화재, 삼성물산, SK스퀘어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입니다. 잠시 후에 시세 체크를 해볼 거고요.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파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모아갑니다. 이 시각 현재 아마 그 삼성전자의 순위가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세에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삼성전자 장중에 플러스도 시도를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84,1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약세로 돌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급등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냥 숨고르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0.4% 내지 0.6%의 조정으로 23만 9,500원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볼까요? 오늘 밸류업 가운데 가장 큰 시세를 내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SK 스퀘어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7%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 고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78,5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융권은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 대비했을 때 아쉬운 마이너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 와중에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 눈에 띄고 특히 기관 안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밸류업 쪽 시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를 보시면 3.7% 마이너스권이고요. 41,500원 수준으로 아쉬운 주가 반응 나타납니다. 이어서 기관 외국인 순매수 탑 보셨고요. 기관 순매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 알테오젠, 2위 LS, 3위 에이징랜드, 4위 두산입니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남죠. 감각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세 이어서 체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월 MSCI 편입 가능성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5% 시세 급등 나오면서 18만 2,5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전선 테마 가운데 하나, 전선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사인 LS가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8%의 급등 양상으로 12만 4,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3위, 4위로 많이 담는 종목, 두 종목의 공통점은 반도체 테마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좀 더 가까운 쪽이죠. 디자인 하우스, TSMC 협력사인 에이징랜드 무려 15%의 급등 양상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61,4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산은 로봇주라고도 좀 볼 수 있긴 한데 6%의 강세로 16만 1,100원 수준입니다. 반도체 쪽도 담당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담당 사업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AI 테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엔비디아의 주가와 연동하는 종목들은 사실은 후공정 장비단,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장비 수주가 이뤄지는 종목 위주였는데 오늘의 특징은 간밤 엔비디아가 급등하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던가 무형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서 전체가 아직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도체 안에서도 답안지를 좁혀가는 작업이 오늘 필요한 건지 이어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탑10 종목 전략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 주셨던 스타 장비주 한미반도체, 예, 스타입니다. 스타. 네. 예, 반도체 먼저 가겠습니다. 어제 수주 공시가 나왔고
수주 계약일은 그 전날인 10일 우리가 쉬는 동안이었고요. 적용은 7월입니다. 종료일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산업 사이클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 뭐 인텔도 가우디 3 내놨는데 예. 그건 또 자세히 보니까 HBM이 들어가긴 하는데 2E가 들어갑니다. 2E가 뭐예요? 3 전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사양이 좀 들어가 낮은 거. 예, 사양이 낮은 게 들어갑니다. 낮은 게 들어가는데도 엔비디아 블랙홀보다 훨씬 더 좋다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3파전이 된 거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뭐 가우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탑이고 그다음에 지금 AMD가 쫓아가고 있고요. MI300 시리즈로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인텔은 가우디 3를 지금 내놨는데 이런 게 계속 지금 확산될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HBM2E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HBM이 들어간다. 그럼 마이크론도 지금 보면 마이크론이 어제 한미반도체가 수주 공시를 내면서 225억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액으로 보면 예전에 SK하이닉스에 한 1,000억 가까이 됐을 때도 주가가 되게 정체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미리 올랐다가. 예. 근데 지금 225억에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스타트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계속 지금 마이크론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지금 현대차증권 광민정 애널이 TP 20만 원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TP 26만 원으로 목표가 26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상향 조정. 그 이제 예. 배경에는 지금 일본의 이제 업종이라는 디스코라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해서 예. 그래서 10% 할인했다고 얘기하는데 10% 할인했는데도 26만 원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실은 예. 한 79배 이렇게 되니까 19배? 79배. 70? 예. 79배? 예, 79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커지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그런 주식이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조 시가총액 10조 넘어가는 장비주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치고 나갈 걸로 보이고 엔비디아도 세상에서 제일 걱정하면 안 되는 게 연예인과 뭐 또 엔비디아 걱정. 예, 엔비디아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이었는데 예.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새로운 칩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네. 붙었고 AI에 좀 뒤처졌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플 걱정도 할 게 아닌 게 애플은 원래 뭐 한다라고 미리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어차피 만들어 놓고 발표하는 스타일이라 아주 극도의 신비주의를 예. 고수하죠. 그래서 애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좀 미리 안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뭐 1,000불 이상은 충분히 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로 엔비디아보다 잘났다,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엔비디아가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당분간 시장은 엔비디아 주도로 갈 거고 파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게 뭐 MS가 준다고 해도 전체 파이가 커지면 사실은 뭐 같이 크겠죠. 그래서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유리기판은 뭐 오늘 보니까 제일 작은 종목이 또 하나 올라오는 것 같던데. 어떤 거예요? 램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이 램테크. 올라오는데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보면 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었던 종목들이고 맞아요.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유리기판을 다뤘던 회사들이죠 다. 네. 그러니까 자꾸 엮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엮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개발한다라는 거지 뭐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시작한다. 뭐 지금 이제 뭐 SKC를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유리가 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삼성전기가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공장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 모르고 뭐 시제품이라도 나와봐야 알죠. 여전히 조금 여기는 기대의 영역이니까 네.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예.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뭐 디바이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예. 많이 좀 부각받았던 종목들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보면 IP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팹리스 관련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온다. 이제 시장이 커진 거에 대한 기대감이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전히 주도는 HBM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체가 있는 건 HBM. 예, 맞습니다. 그 곁가지들은 테마 정도의 움직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각 빅테크 기업이 AI 시장을 좀 잡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인프라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건데 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을 정도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앞으로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CXL 같은 기술력이지 않을까. 입증 단계, 입증을 거쳐야 하는 단계가 이제 앞으로 오겠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편안하게 테마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일 텐데. 그 변동성을 잘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고 그리고 실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HBM으로. 그러면 HBM의 대장은 역시 변함없이 한미반도체일까요? 그렇죠. 현재는 한미반도체가 대장인 거고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 단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대장인 게 맞고. 이스페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잊고 있었어요. 이스페타시스. 예. 조정을 좀 세게 주긴 하지만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이스페타이기 때문에 잘 예. 보실 필요 있고요. 한미반도체 10만 원에 못 사신 분들 만약에 마지막에 10만 원에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스페타시스 지금 못 사면 아마 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예.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왜 고민을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반도체, 예. 특히 HBM 그렇죠.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시장 성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오 테크닉스도 뭐 유리기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이 좋아지면 계속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성이 투자 확대하면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 지금 주가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좀 묵직한 그 전통의 장비주들은 여전히 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칩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사이에 그 후공정은 누가 할 것이냐. 국내만 보더라도 그러면 예. 뭐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장비주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대장격인 친구들만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작은 종목도 시가총액 1,000억 예. 이하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뭐 1,000억 초반, 뭐 2,000억 이렇게 종목들 보면 변동성은 엄청 크고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가 알고 보면 대부분 내용이 보면 개발 중 이겁니다.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예전에 우리 진단 키트 할 때 다 개발한다 그랬죠. 뭐 백신 다 개발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개발 안 됐죠.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다 답은. 그쪽은 테마 영역으로 대응하시고 예. 돈 벌 수 있는 실질적인 회사들 좀 찾아서 보시는 게 맞다. 예. 맞아요. 공시 볼 때 그 키워드만 보게 돼요. 네. HBM 장비. HBM 네, 장비 맞습니다. 개발 중인가? HBM 장비를 지금 다 만들어 놔서 납품 중인가?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 공시가 전 이제 눈에 띄었던 게 그동안은 TSV 장비를 이제 TC 본더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만 계속 납품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도 한 2개 이상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3건 정도 됐어요. 세 건이죠? 작년에 2건, 올해 한 건. 올해 2건이에요. 올해 한 건, 작년에 2건. 아 그래요. 전일까지 공신한 거 보면 올해 2건이죠.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까지 해서 2건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은 스타트 한 거죠. 예. 마이크론 시작한 건가요? 예, 예. 근데 규모가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뭐 가늠해 볼 아주 수 시제품 정도 가져온 거죠. 지금. 아직 200억 원대는 음. 예.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하이닉스한테 한미반도체가 한 1,000억 정도 예. 납품을 했으니까 뭐 하이닉스가 규모가 크다, 그다음에 한 마이크론이 작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한미가 뭐 못해도 1,000억 정도의 추가 그러니까 토탈한 1,000억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한 번 나가서 올해 1,0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쪽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한미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지금 5세대, 뭐 6세대 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기승전 한미 반도체네요. 네. 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어떠세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당연히 좋겠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왜 외국인들이 계속 사겠냐. 하이닉스 사고 파니까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지금 반도체 뭐 낸드도 올라오고 있고 SSD도 좋아지고 있고 뭐 D램도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요즘에 다시 또 부각받는 뭐 S램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부각받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GPU 백은 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나쁠 건 없죠. 예. 그래서 둘 다 아빠냐 엄마냐 따지지 마시고 예. 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한미반도체 보시는 것 같고 짜장면 짬뽕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짬짜면 전략 그렇게 가도록 하고 지금 사실 이제 구리 테마, 전선 네. 테마, 전력기기 테마가 이 범 AI에 같이 묶이는 모양새거든요.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약간 전력기기랑 지금 구리 테마가 같이 엮인 건데 예. 구리 가격은 왜 올라갔냐라는 게 중요한데 네. 구리 가격이 연초만 하더라도 올라간 이유가 칠레나 페루 쪽에서 주로 만드는데 구리를 캐는데 광산이. 캐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면서 광산에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중국 재련소들은 또 지금 재련 수수료가 너무 적어져서 네. 이거를 또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했어요. 예. 네. 그러면 중국이 원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구리를 만들어주는 재련소가 감산을 해버리니까 사실 공급이 되게 타이트해진 거고. 근데 지금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얘기했던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네. 뭐 그다음에 서버. 풍력 뭐 하다못해 태양광 다 여기 구리가 다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전기차 배터리에도 지금 구리 엄청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구리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계속 지금 뭐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를 달리고 거기에 이제 전력 설비 기기들까지 같이 엮이면서 예.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거죠. 제가 구리 관련주들 보니까 풍산 올해만 한 60% 가까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남모르게 신고가. 예, 풍산은 또 이제 방산 또 수혜주죠. 예. 맞아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탄피가 탄피. 엄청 많이 필요하죠.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뭐 테마도 테마지만 예. 풍산이나 LS 정도는 조정이 나오면 한번 사볼 만하다. 나머지 구리 종목들 너무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예. 뭐 자신 있는 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유튜브 채팅창에 구리 광산 옆에서 햄버거집 식당이나 할까 생수를 팔던지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식당 하는 거보다는 풍산이나 LS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을까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거기 노동자들 그거 사 먹을 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상 마무리해야 되나요? 하나 저 좀 보고 싶은데 밸류업 가겠습니다. 밸류업. SK 스퀘어가 또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 저평가됐다는 게 가장 매력인 거고 저평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예. 지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밸류 프로그램 총선 이후에 안 좋아졌다. 뭐 정책 동력을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또 얘기했고 기관들은 팔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서로 보는 밸류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가버넌스 이슈가 해소되는 게 밸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단순히 빨리 뭐 상속세 관련된 뭐 그다음에 세금 감면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이 나오는 거고 예.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면서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오히려 현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밸류업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편입하고 싶으시면 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량한 회사고 그다음에 전 신한지주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 금융주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주도 한번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고 이익을 잘 찍는 기업이 아, 예.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올려주신 글이 그 광산 옆에서 한밭집 한다고 하신 건데 햄버거집으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한밭집. 그 건설 식당 말씀하신 거죠. 예. 정정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